네, 지금부터 소매틱 익스피리언싱 전문 교육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SE 전문 교육에 관심과 또 참가를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화면의 상단에 보면 제 얼굴로 뭐 가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상단 위에 보면 소매틱 익스피리언싱 인터내셔널이라는 로고와 함께 영문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약칭으로 소매틱 익스피리언싱 인터내셔널을 약칭으로 SEI라고 부르는데요. 이 SEI가 그 전 세계적으로 SE 교육을 주체하고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54개국에서 SE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과 교육의 내용, 그리고 강사, 어시스턴트, 조직자 뭐 등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SEI는 미국에 있는 그 교육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그 국가마다 그 교육을 주관하는 국제 조직을 승인하고 또 국제 조직자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트라우마 치료 교육 연구회가 SEI의 승인을 받은 국제 조직이고요. 또 저 김나영이 SEI의 승인을 받은 국제 조직자로서 한국 SE 교육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에서는 SE가 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또 SE 전문 교육 과정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최종의 목표가 SE 임상가라는 자격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또 그것에 취득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과정과 자격 취득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진행되는 제5기 한국 SE 전문교육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또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그것에 답변하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SE 교육에 대해서 혹은 SE에 대해서 제가 2016년에 한국의 SE 전문 교육을 처음 실행할 때만 해도 SE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SE를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2025년 지금은 아마도 SE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시기보다는 그 교육 과정이 어떠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는 트라우마 증상을 해결하고 만성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신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SE는 외상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스트레스와 외상을 협상하는 개인의 능력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트라우마 치료 방법입니다. SE는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터 리빈 박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SE는 정신생물학적 정보를 토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외상적 스트레스와 인간의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도망가기 또는 얼어붙기라는 생존 반응을 경험했을 때 그 개인이 우리가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배경은 그 싸우기, 도망가기 혹은 얼어붙기의 생존 반응 중 어디엔가 그 생존 에너지가 고착된 상태를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SE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반응 에너지가 고착돼 있는 것만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착된 상태를 잘 확인하고 또 SE적 방법으로 생존 에너지를 잘 완료하게 해서 그간의 그 생존 에너지의 고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의 일상,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기능,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변화하게 해서 건강한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트라우마 치료의 임상적인 방법입니다. SE의 이론적인 기초 배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공부하는 그리고 마음을 공부하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공부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생리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근육이나 또 뼈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신경 생물학, 최근에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 생물학이라고 하면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 비롯된 사회적 연결 시스템 등을 얘기하는 최신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신체 심리 치료의 기본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마음챙김 훈련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서나 인지만 다루던 트라우마 치료의 방법이 아닌 신체, 정서, 인지의 관계를 통합하는 시스템 이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는 동물 행동학이 SE의 기초 배경 중에 하나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 아까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SE의 개발자인 피터 레빈 박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혹은 스트레스의 반응인 싸우기, 도망가기, 어렵기의 생리학을 연구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레빈 박사의 초기의 질문은 어, 우리 인간은 어떤 위협이나 공포나 혹은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위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혹은 대인관계에 훼손이 오거나 개인적인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즉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PTSD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또 훨씬 더 위협적인 야생의 생태계의 동물들은 왜 그렇게 그 위험한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그런 증상들을 갖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하면서 레민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드디어 발견한 내용은 우리가 어떤 위협이나 혹은 충격을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점점 더 쇠약해지거나 병들게 하는 것이 외상의 어떤 영향인데 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이고 내재된 면역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레빈 박사의 많은 저서들 안에는 그런 자신의 연구와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고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많은 번역서들이 이미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트라우마 이론들에 대한 번역서들이 있지만 특히 SE에 관련된 그리고 SE 개발자인 피터 레빈의 저서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 있으니까
혹시 선생님들이 더 궁금하거나 혹은 조금 더 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번역서들이나 뭐 물론 원서를 읽으셔도 더 좋겠죠.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의 질문, 야생동물학의 그 질문들과 SE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압도당하거나 위협받는 동물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음복기를 통해서 그 위험에 대한 대응하는 예측이 가능한 단계를 거치더라라는 것이 야생의 동물의 어떤 생태계의 특징이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기회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암시적이고 내장된 생존 연속성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성이 있고 또 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최대한 동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신체 기능을 차단하는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연구에서 알게 되었고요. 또 그런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동물들은 자기가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자신의 생존의 기회를 최적화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살아남았을 때 생존 에너지를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방출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 과도하게 활성화된 에너지를 자기의 삶에서 잘 통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터 레빈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야생의 동물학에서 얻어진 지혜와 방법들을 SE에 적용했고 SE의 기초 이론이 되었습니다. 또한 SE에서는 트라우마를 신경계의 조절 장애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피터 레빈 박사의 아주 대표적인 그 주장이죠. 트라우마는 그 사건에 있지 않고 그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신경계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경계 안에 있는 부조절 상태의 신경계는 우리를 종종 이해 못하게 하는 행동이나 혹은 표현이나 혹은 어떤 삶을 이끌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과 연관이 있더라라는 그 이해는 이제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념들, 행동들, 감정들,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뭐야? 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말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에서는 그렇게 말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생존의 그 본질적인 생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는 되뇌의 피질 아래 영역의 작업을 하는 것이 SE입니다. 그래서 SE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함께 통합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또 스스로 면역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본성인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짧게 좀 SE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이메일로 그 테레사 하나오카 선생님의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그 SE에 대한 개요를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SE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SE 전문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 SEP라는 SE 임상가라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SE 전문 교육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사전 설명을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SE 전문 교육은 3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각 과정이
초급 1, 2, 그다음에 중급 1, 2, 고급 1,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은 6일씩 진행이 되는데요. 하루에 6시간을 6일을 하니까 6일간 총 36시간의 그 교육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총 이수 시간은 36일을 함으로 216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SEI에서 제공하고 또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마다 우리가 그 전문 교육 안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초급 단계는 그야말로 트라우마 스트레스는 생리학적으로 어떤 입장이고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 내가 몸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어떤 것이구나를 이해하는 시간이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율신경 반응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자율신경계의 경험을 감각 인식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존 반응이라고 하는 싸우기, 도망가기, 얼어붙기 반응만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리고 또 비활성화되었을 때, 그리고 완전하게 완료되었을 때는 어떤 경험인지,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생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학습하게 되고, 또 그것이 완료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탐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조절이라고 하고 또 그 조절을 SE 방법으로 어떻게 나의 트라우마와 혹은 나의 내담자가 재협상하는지의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급 단계에서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이해를 하게 됨에 있어서 최신의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티븐 폴지스의 다미주 이론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학습을 초급 단계에서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SE의 모델이자 혹은 또 SE의 이론 중에 하나인 사이뱀이라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이뱀은 센세이션, 감각이죠. 그리고 이미지 혹은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또 이해하기도 하고요. 비헤이비어, 행동, 어폐, 감정, 그리고 의미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앞에의 그 단어들을 그 따와서 사이뱀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사이뱀이라는 것은 SE 방법 모델 안에서 평가의 도구이기도 하고 최종의 우리가 조절을 만들어내는 통합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내담자는 센세이션과 이미지에 압도돼 있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우리의 그 내담자들은 이 5개가 너무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서 과도하게 결합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뱀 안에서 과도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 혹은 뜨문뜨문 빠져서 과소하게 결합돼 있는가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치료적인 개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급 단계에서는 경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방법과 또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트라우마는 우리의 경계, 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의 중요한 경계를 트라우마로 인해서 트라우마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깨지거나 혹은 뭔가 파손되는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건강하게 재확립하고 재정립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초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 단계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각자의 전문적인 전문성 안에서 SE를 어떻게 적용하고 통합하는지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임상에 나의 SE를 통합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시작이 초급 단계입니다. 그리고 SE 영역에서
우리가 터치라는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나가는 시기가 초급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지내게 되면 다음에 중급 단계에서는 트라우마의 유형별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어, 각각의 트라우마의 카테고리가 있지만 중급 단계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 카테고리를 다루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이아라고 불리우는 전반적인 고도 활성화의 특징을 갖는 그리고 그런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이 가이아인데요. 우리가 내담자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 고도하게 언제나 늘 예민하고 활성화가 돼 있고 뭔가 터질 것 같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자기 기질을 넘어서서 핵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불안이 있는 내담자를 만나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담자들의 배경, 트라우마의 배경을 보면 출생 전후의 트라우마 혹은 초기 트라우마, 여기서의 초기 트라우마는 아마도 프리 버벌, 말을 하기 이전에, 말을 소통하기 이전의 단계겠죠. 그런 시절의 트라우마. 혹은 마취나 질식이나 익사나 혹은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의 어떤 유형들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반응의 충격 혹은 실패, 뭐 낙상이나 뇌진탕이나 교통사고나 내 몸을 향해서 큰 충격이 왔고 자극이 왔는데 내가 그것을 완료하지 못하고 충격받거나 실패한 수준의 트라우마를 다룰 때 이 영역으로 설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망갈 수 없는 공격의 상황.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거나 뭐 폭행을 당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강간이나 성폭행이나 혹은 결박돼 있거나 뭐 동물의 공격이거나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나의 경계를 넘어온 그 트라우마의 공격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카테고리를 또 얘기합니다. 다음은 신체적 손상입니다. 이 트라우마 카테고리는 내 몸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을 때 내 몸이 뭐 어떤 그 외부의 불이나 물이나 뜨거운 그런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내 몸이 화상을 입었고 그 화상의 통증이 곧 나한테 트라우마가 되는 그리고 화상의 어떤 흉터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중독 나의 몸이 에게 나에게 주는 어떤 자극이죠. 그 수술, 마취 뭐 이런 것들도 신체적 손상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인공재해, 뭐 지진이나 산불이나 뭐 전쟁이나 고문이나 공포나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정서적 트라우마. 정서적 트라우마 안에는 우리가 3, 4세 안에 포함되는 발달 트라우마도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유기되거나 상실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되거나 정서적으로 결핍됐을 때 갖는 트라우마를 어, 다루는 카테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트라우마, 인종 갈등, 성별의 차이, 관습의 차이, 그리고 어떤 정치에 대한 차이, 또 어떤 종교의 차이 등등의 사회적 문화적 충격이 트라우마가 되는 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중급 단계에서는 트라우마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그리고 분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특징마다의 트라우마의 유형에 어떤 SE 방법이 선행돼야 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필수로 해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시기가 중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2년 차이고 이제 3년 차가 되면 고급 단계가 되면 많은 그 교육생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 이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됐고, 트라우마의 유형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됐는데, 왜 이렇게 SE가 어려워지나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을 이번에 10월이면 다섯 번째 조직을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런 표현들과 함께 그 선생님들의 몸과 또 표현과 표정들을 보면 실제로 어려워졌어요 라고 말씀은 하지만 SE가 참 좋아졌어요 라는 표현으로 저한테는 들려요. 그래서 고급 단계쯤 오면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적용하시는 그 과정들을 나누시면서 마치 무슨 종교단체에서 보는 간증과 같이 SE를 막 이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설명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려고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단계에 오면 막 어려워지기보다는 이제 내가 SE를 전문적으로 하는 임상가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했는데요. 고급 단계에서는 우리가 복합적 트라우마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정이라는 건 내담자의 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와 함께하는 임상가의 몸에서도 그 안정감이 충분히 실현돼야 되고 체현돼야 되는 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생 선생님들 스스로의 몸에 체현된 안정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는 시간이고요. 또 복합적 트라우마를 다루면서 우리는 SE 개념 안에서 응집성에 대해서 탐색하고 또 체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급 단계에서 배우는 사이뱀이라는 SE의 모델 안에서는 과도하게 응집돼 있는 요소가 있다면 또 과소하게 응집돼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합 트라우마는 과도하게 혹은 과소하게 응집돼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응집력, 그 요소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공간적으로 여유 있고 그리고 몸에서 건강하게 응집되어 있는가를 잘 탐색하는 시간이 고급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그 충격으로 위협으로 만들어진 생존 에너지가 어딘가 고착돼 있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고착의 상태겠죠. 그래서 SE 터치를 통해서 관절, 횡격막, 내장 등을 통해서 그 생존 에너지의 고착을 완료하는 그런 학습을 하는 시간이 고급 단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다미주신경 이론에 대해서는 초급에서도 배우고 중급에서도 배우지만 고급 단계에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좀 더 심화하는 그런 단계가 고급 단계에서 다미주 신경 이론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SE에서도 아이 웍이라고 해서 눈 작업을 하는데요. 이 SE 모델 안에서 아이 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단계는 어떤 면에서 3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고급 단계 강사 선생님들은 초급 단계에서부터 중급 그리고 고급 단계의 모든 것을 복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임상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탐색해 주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의 고급 단계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가끔 이제 저에게 이메일이나 혹은 전화로 문의하실 때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SE를 배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SE 전문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에서 영역으로 구분은 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임상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 임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내담자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싶은 전문가라면 다 참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 그리고 대체의학 전문가, 소매틱 전문가,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SE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구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뭐냐 하면, 어, 임상에서 누군가의 트라우마를 다루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SE 교육 안에서 나의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받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신다면 저는 좀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SE 교육을 참가하시기보다는 SE를 세션을 받으실 거를 더 권장드리고 그로써 치료를 하는 과정을 더 권장드립니다. SE 전문교육 과정은 SE를 배우는 시간이지 SE를 통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치료를 받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구별을 선생님들께 좀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3년의 교육 과정을 참가하시는 교육생 선생님들의 최종의 목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omatic Experiencing Practitioner라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SEP 서티피케이시거든요. 요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가운데 크로스한 부분은 개인 이름이 있어서 제가 그걸 크로스 했는데요. 이렇게 3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이 SEP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싶으신 그 욕구가 다 있으실 텐데 이 SEP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시려면 우리는 이렇게 필수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3년의 과정에 1년에 두 번씩, 6일씩 두 번씩의 72시간을 3년 하시는 시간, 그래서 216시간의 필수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SAP 서티피케이트를 위해서는 개인 세션이 필수적으로 3년 동안 12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12회기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급 과정에서 4시간, 중급 과정에서 4시간, 고급 과정에서 4시간, 그래서 12시간의 개인 세션이 필요합니다. 이 개인 세션은 당연히 SE 세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나의 개인 세션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나는 트라우마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크거나 작거나 내가 조절을 하거나 조절을 못하거나 하는 트라우마는 다 갖고 있으실 텐데 SE 세션을 통해서 내가 학습한 내용과 나의 개인적인 이슈가 되는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총 3년 동안 12시간이 필요하시고요. 또 우리가 SE를 배우면 나의 임상에서 SE를 적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초급 과정에서는 4시간, 6시간, 18시간, 그래서 총 18시간의 케이스 컨설테이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임상에서 SE를 배우고 또 내가 훈련받은 것을 좀 적용했는데 이 케이스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남의 사례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맞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담자에게 SE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케이스 컨설테이션이 3년 동안 18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면에서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임상을 하는 그 시간은 없습니다. 나는 학생들과 이렇게 수업에서 나의 SE적 적용을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교육자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케이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케이스 컨설테이션에서 함께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 216시간, 개인 세션 12시간, 그리고 케이스 컨설테이션 18시간을 완성하시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은 한국 트라우마 치료 교육 연구회 SEI에서 그 SE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조직으로 인정은 했지만 한국 트라우마 치료 교육 연구회에서 이 자격증을 드리는 게 아니고 SEI에서 선생님들께 직접 발급해 드립니다. 아까의 필수 시간들을 다 완료하시면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는 왼쪽에 선생님들 보시는데 왼쪽일까요? 노란색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자격증은 제가 2015년에 SAP가 됐을 때 받았던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SEI가 자격증의 색깔과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할 때 2015년에 SEP가 됐을 때는 SEI라는 명칭이 아니라 SETI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어요. Somatic Experiencing Trauma Institute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가 SEI가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점점 규모가 커지고 국제 규모의 그 사이즈로 크기가 커지면서 교육이 일어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명칭을 그냥 인스티튜트가 아니라 소매틱 익스피리언스 인터내셔널이라고 바꾸면서 자격증의 디자인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혹 어떤 분께서는 내가 아는 SEP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받은 자격증은 이 노란색 자격증이더라. 그분 연구소에 가서 보니까 그 자격증이 있는데 우리는 받게 되면 이 하얀색을 받는데 이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얀색 자격증을 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왼편에 있는 노란색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구 버전이고 새로운 버전이 선생님 오른쪽에 보시는 이 하양색 자격증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자격증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의 한국 트라우마 치료 교육 연구회에서 자격증을 드리는 게 아니고 SEI에서 필수 시간을 다 완료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취득 개요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5기 한국 SE 전문 교육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SE 전문 교육은 2016년에 1기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1기가 시작되었고, 2019년에 1기가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기 교육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는 정말 코로나 시절이라서 줌으로 하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후인 2023년에 또 2기가 졸업을 하셨고요. 또 2022년 8월에 3기가 시작이 되었고, 올해 2025년 4월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3기가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4년 8월에 4기가 그 중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기, 2기, 3기가 다 졸업을 했고 4기가 중급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5기 SE 전문 교육이 2025년 10월 19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기 전문교육 일정은 홈피에도 올려져 있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초급에서 고급까지 스케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시작해서 2028년 6월 27일에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5기 교육입니다. 선생님들 요 교육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5기에서는 초급과 중급에서는 테레사 하나오카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고급 과정에서는 번지 갤러웨이 선생님이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테레사 하나오카 선생님은 SEI의 교수진이시고요. 인류학 석사시고 심리학 석사시고 건강심리학 박사이시면서 IFS, 터치 기술, 그다음에 다미주 신경이론, 발달 트라우마 등등 다수의 연구를 하시고 있으시면서 일본의 인터내셔널 멘탈 피트니스 인스티튜트의 회장을 현재 역임하고 계십니다. 번즈 갤러웨이 선생님 역시 SAI 교수진이시고 교육학 석사이시면서 오랜 그 교사의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SE 고급 단계에서 우리에게 그 선생님의 노하우를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번지 갤러웨이 선생님은 2008년에 SAI 교수진에 등재가 되셔서 시니어 교수로 활동 중이시고, 2024년, 2025년 한국 SE 전문교육 고급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한국 문화에 익숙하시고 한국의 정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시고 또 한국 우리 교육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특히 번지 갤러웨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오시는 것에 너무 흥분하시고 계시고요. 테레사 하나오카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SE 교육 1기 때부터 어시스턴트로 계속 참여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비로소 SEI의 교수진 되시면서 이제 드디어 5기 교육에 우리를 교육하러 오실 예정입니다. 네, 초급 과정의 시간표는 대략 이러합니다. 오전 강의가 있고 또 오후 강의가 있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강의는 아침 9시, 대략 9시에 시작할 예정이고 1시까지 그 테레사 하나오카 선생님의 강의와 또 데모 세션과 또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우리는 1시까지 하고 2시간의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2시간 동안 오전 강의에서 가진 피로를 좀 휴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개인 세션이나 케이스 컨설테이션을 점심시간에 신청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3인조로 모여서 오전에 배운 그 학습의 개념들을 실제의 소집단 훈련을 통해서 실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인조로 나누는 그 3인조 소그룹에 이 3인조 훈련을 돕는 보조자 선생님들이 한두 분씩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마무리는 6시에 마무리할 예정이라 우리가 보통 9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2시간 갖고 6시에 마감하는 그런 일정을 시간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은 교육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교육도 받고 또 뭐 훈련도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맛있는 간식도 먹고 또 서로 간식 먹으면서 서로 사회적 연결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특히 훼손되는 사회적 연결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시겠지만,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근사한 간식들이 있는데요. 이 우리 한국 SE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간식의 어떤 그 퀄리티와 문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의 구성원과 준비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사는 하나오카 선생님과 갤러웨이 선생님 두 분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각각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교육생은 우리의 3인조 구성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50명 내외로 제한해서 우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구성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보조자 선생님입니다. 이 우리가 그냥 어시스턴트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은 그냥 내가 어시스턴트 하겠소가 아니라 SEI로부터 그 패컬티의 추천서를 받은 후에 SAI로부터 승인을 받은 분들이 구성이 돼서 교육에 참석하십니다. 이분들은 SEI에서 승인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트라우마 치료 교육 연구회에서 구성한 윤리 교육도 매번 받으시는 그런 그 상황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내외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영어로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통역이 있고요. 동시 통역이 아니라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을 듣고 이해하는데 소화하는데 좀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참여자로 저 김나영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SEI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은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고 영어로 한국어로 두 언어로 선생님들께 교육생 선생님들께 다 모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에 6일 동안
아침 9시 수업부터 저녁 6시까지 받는 일정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경험했던 나의 트라우마의 트리거를 경험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편안함, 안정감,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셔서 6일 동안 좀 교육장소에 보관하셔서 수시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 알려드립니다. 뭐 무릎 담요라든지 뭐 인형이라든지 쿠션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좀 생각하는 의미에서 종이컵 사용을 지양할 예정이니까 개인 텀블러나 컵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이 아마 제가 알기로 6월 5일인가가 조기 등록 할인 기간이 끝나는데요. 대부분 그때 많이 등록을 해 주시는 경향인데 그 6월 5일이 끝나고 10월까지 교육 기간 동안 거의 한 세 달, 네 달의 시간이 좀 갭이 있는데 신청만 해놓고 난 뭘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연락도 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뭐 특별히 준비하실 거는 없고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실 거는 건강을 잘 지키시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이 시작되기 한 달 전 10월 19일이니까 9월 19일에 한 달 전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교육 시간표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메일이 간 후에 교육 2주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메일이 가고 1주 전에 안내 메일이 가면서 교환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1주 전에는 교환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안내 메일을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이메일 못 받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처음 가는 이메일일 수 있어서 스팸 메일이나 광고성 메일로 분류가 돼서 못 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달 전에는 꼭 그 스팸 메일, 만약에 이메일을 못 받으셨을 때는 스팸 메일이나 광고용 메일에 프로모션 메일에 꼭 확인을 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 5일까지가 이제 등록 기간인데, 조기 등록이고 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뭐 꼭 그때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교육비를 입금하실 때는 본인의 기수를 꼭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계 그리고 이름을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4기와 함께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명이인들이 덜어 있으세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표기가 없으면 입금 확인도 어렵고 또 분류하기도 어려우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 등 다 발행이 가능하니까 등록할 때 등록서에 표기를 꼭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전 설명회를 마치면서 참고 사항으로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 교육이 시작될 때만 해도 SE가 뭐야? 라고 묻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2016년 이전에 SE에 관심이 있으셔서 SE 교육을 받지 않으신 번역가들께서 SE 관련 그 원서들을 번역하신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번역서에 때때로 소매틱 익스피리언싱을 직역하셔서 신체 경험 혹은 신체 체험으로 그 번역하신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SE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번역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꼭 somatic experiencing 혹은 SE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화면에 보시듯이 somatic experiencing 그리고 R하고 동그라미가 있고 SE 다음에 TM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특허 저작권이 있는 고유명사로 그 등재가 된 거기 때문에 레지스터 돼 있고 트레이더 마크라는 걸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SE를
뭐 이렇게 설명하시거나 안내하실 때 소매틱 익스피리언싱 원어로 사용하시고 신체 경험, 신체 체험으로 번역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E를 설명하실 때 앞에 수식어를 트라우마 치료, SE, 트라우마 치료, 소매틱 익스피리언싱으로 안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 그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받겠는데요. 질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 제가 선생님들도 질문을 보실 수 있고 저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초급 단계나 중급 단계만 배우고도 내담자에게 활용하나요? 선생님들이 고과정에서 좋아한다고 하셔서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케이스 컨설테이션을 그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초급 단계를 배우시면 초급의 6일을 배우시고 나면 막 설레는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의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그래서 막 설레고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해서 적용을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고 또 그걸 나의 동료들과 함께 또 의논해보고 또 패컬티 강사 선생님한테 다음 교육에서 물어보고 또 스터디 그룹에서 자신의 동료들 스터디 그룹 동료들과 또 그걸 의논해보고 이러면서 계속 SE의 적용을 이어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1단계부터 SE를 배우시는 그 순간부터 같이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의 농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SE 임상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SE가 아니다라는 어, 레빈 박사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를 몇 개 했냐 이렇게 농담처럼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사전 등록 기간 6월 15일, 6월 15일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네, 숙소. 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교육 장소가 피정의 집이라고 이제 소개가 나가니까 교육도 받고 우리가 피정 숙소처럼 쓸 수도 있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교육 기간 동안은 그 피정의 집이긴 하지만 그 교육관이 피정의 집이긴 하지만 숙박은 할 수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그 피정의 집이 또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 개소하신 피정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분이 숙박하셨는데 꽤 그 피드백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곳의 정보를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좋고 제가 또 한 달 전 메일에 미리 또 안내해드리기도 할 예정입니다. 네, 점심시간 케이스 컨설테이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슈퍼비전처럼 맞춤 양식이 있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점심시간에 2시간의 점심시간에 개인 세션이나 그 케이스 컨설테이션은 교육에 오시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그 신청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리고 편리하신 시간, 요일에 그 점심시간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모두가 각각의 전문 분야, 전문 영역에서 슈퍼비전을 받아온 경험들이 있고, 그 배경마다 슈퍼비전 양식이 좀 다 고유하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E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특정 양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안하게 그냥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케이스를 말씀해 드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컨설테이션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개인 세션과 케이스 컨설테이션은 교육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선생님들이 그 지불을 하셔야 되는 방식인데요. 지금 교육기관 안에서는 한시간에 13만 원으로 우리가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세션 한시간뭐 50분에서 한시간이죠. 그 50분에서 1시간에 13만 원으로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 세션과 케이스 컨설테이션에 대해 궁금합니다. 누구에게? 네, 이 비용을 누구에게 어, 전달해야 되는가는 그 점심시간에 교육장소에 오시면, 교육에 오시면 교육장소 안에 이제 케이스 컨설테이션과 개인 세션을 신청하실 수 있는 종이들이 이렇게 신청서들이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만드신 분들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이신데요. 우리 교육에 참여하시는 그 어시스턴트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그 어시스턴트 선생님들이 모두가 다 제공자이시지는 않습니다. 이 어시스턴트들 중에서도 이 교육을 몇 번을 참여하고 또 자신의 케이스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승급을 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격이, 승인이 필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제공자가 그 신청서를 그 교육장소에 마련할 것이고 선생님들은 그분들의 이력이나 혹은 관심 분야를 잘 살피셔서 선택하셔서 개인 세션과 케이스 컨설테이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숙박. 숙박은 필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 장소가 성북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출퇴근은 아니고 통학은 아니고 그 교육기간 안에 6일 동안 집에서 통학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숙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피정의 집을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근처가 한성대학 입구인데요. 지하철역으로. 그 근처에는 호텔이 별로 없고 조금 저렴한 호텔들이 성신여대 근처 한 정거장 더 가면 성신여대 근처에 조금 저렴한 호텔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 숙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혹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근처에 있는 피정의 집은 개인으로 사용하시는 방도 있고 4인이 한 방이 사용하시는 피정의 집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하지만 5만 원에서 1박에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기당 50분에서 1시간으로 개인 세션과 케이스 컨설테이션은 진행이 됩니다. 50분 혹은 1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 세션은 한 선생님께 꾸준히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거는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개인 세션 받아봤는데 이 선생님이 나의 지금의 개인 세션에 굉장히 좀 긍정 영향을 준다라면 그분하고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SE 방법과 또 이 이론들을 좀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세션과 케이스 컨설테이션은 교육기관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에 점심시간이 2시간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교육기간 동안에는 휴식만 하겠다, 점심시간에. 그것도 좋으세요. 그리고 교육과 교육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과 초급 2 기간 동안 우리가 한 6개월 기간이 있거든요. 그 6개월 기간 동안 난 그때 개인 세션과 케이스 컨설테이션을 받는 게 좋겠다. 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내가 찾아서 연락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때 그 부분은 교육기간 동안에 그 개인 세션과 케이스 컨설테이션 제공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락처를 적으셔도 되고 제가 또 공유 폴더로 그분들의 이메일을 잘 전달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선생님들께서 교육기관과 교육기관 안에 나는 세션을 받겠다라면 그 공유 폴더에서 이메일 정보를 얻으셔서 연락하셔서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정당 이수해야 되는 개인 세션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단계에서는 개인 세션이 4시간, 4회기가 기본적으로 필수 사항이에요. 그리고 중급에서 4시간, 고급에서 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고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초급 기간에 배운 내용을 내가 개인 세션이나 케이스 컨설테이션을 받으면서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뭐 여러 선생님들의 스케줄과 또 어떤 방식에 따라서 나는 좀 나중에 개인 세션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미루셔서 초급에는 한 세네 번, 세 번만 하다가 중급에서 더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중급에서 많이 하시고 고급에서 또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수 권장은 있지만 그때 못했다 해서 내가 나중에 SEP를 지원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채팅에 올라온 질문은 다 답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5기 교육 과정이 3년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혹시 중간에 사정이 어, 생겨 기간에 맞추어 이수를 못할 경우 보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순서대로 수강이. 네, 맞습니다. SE 교육은 초급에서 고급까지 점진적으로 수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급 듣고 고급 듣고 시간 되면 중급 나중에 듣고 이런 그 과정은 아니고요. 교육 방식은 아니고요. 초급을 듣고 빌드업을 해야 되죠. 나의 이해 학습의 정도를 빌드업해서 중급으로 가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지식면에 대한 어떤 학습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SE를 배우는 나의 신경계가 또 잘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나의 신경계를 SE의 임상가의 적절한 신경계로 발달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인 수강이 필수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초급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중급에 일정이 안 되신다. 그러시면 아마도 6기 기수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교육 시작 이전에 받은 SE 세션도 카운팅이 가능할까요? 네, 이것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작하는 출석부의 일정과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받는 개인 세션의 출석의 시간, 일정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받으신 거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SE 세션을 제공하신 선생님께서 이 단계에 승인이 된 그 SE 임상가인지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개인 세션과 컨설테이션이 권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 사항이고 그 단계, 각 단계마다 초급 단계에 4시간, 중급 단계에 4시간 이렇게 돼 있는 그 시간은 권고라는 말씀이에요. 전체 12시간은 필수인데 초급 단계에 나는 3시간만 듣고 중급 단계엔 4시간, 5시간을 듣는 것 그것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아마 조금 혼돈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질문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개인 세션은 상담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개인 세션은 내담자로 개인 세션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우리 다른 방법이나 다른 심리치료 방법에서도 교육 상담을 받는다거나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받는 세션들이 있잖아요. SE 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담자로서의 그 세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담자로서 개인 세션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중국 과정에서 이게 왜 잘 안 보여? 네, 중국 과정에서 조기 등록 혜택이 있을까요? 네, 중국 과정에서도 매 단계마다 선생님들께 조기 등록에 대한 혜택은 드리고 있고 드릴 예정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 오늘 금요일인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따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 어, 5기 일대일 전문 교육에 대한 사전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육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